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사법개혁 AI 판사로 대체되는 이 사법개혁은 AI로 한다. 지금 그죠? 4탄입니다. 넘버 4, 파트 4입니다. 자, 호주의 뉴 사우스웨일즈 대학교에서 연구한 건데 사법개혁 대안을 좀 제시한 겁니다. AI 판사, 이 판사가 AI로 대체되는 나라들을 연구를 해보고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에서는 정부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판사를 그죠? 위해서 백로그를 정리하고 이미 AI 판사를 그저 만들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4, 5년 후에, 5, 6년 후에는 이미 사법 시스템을 전부 AI 시스템으로 도배하겠다, 데려오겠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영국도 하고 있고, 뭐 하지 않는 나라가 약 50개 국가에서 이미 AI가 사법 시스템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건 적게 들어오건. 그리고 의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AI의 윤리에 대한 논쟁도 있고요. 사법 시스템의 AI 활용이 아직까지 논쟁이 있긴 있다라고 레그 교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판단을 예측하는 것과 판단을 실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AI가 얼마나 더 나은지를 우리가 분석해보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AI 시스템을 적용해서 소액 청구를 처리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00만 원 미만의 소송, 그죠?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이 굉장히, 상표 도용이라든가, 도메인 도용이라든가, 도메인에 대한 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전자상거래에서, 그죠? 내가 50원을 떼었네, 100원을 떼었네, 이런 작은 것들을 소액 청구를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법원으로 가져가서 그죠? 몇 년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해서 여러 나라에서 소액 청구 시스템은 전부 AI로 지금 하고 있다. 호주 연방법원은 원래 발명가는 인간이 아닐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는 AI 시스템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음을 AI가요, 이제 특허를 소유합니다.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이 획기적인 결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2021년 7월에 AI를 발명가로 승인을 했어요. 사람만 발명가가 되는 게 아니라 AI가 발명가로 승인을 한 최초의 국가가 된 것이 남아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2021년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인공지능도 발명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데 또 호주 연방법원이 올해 2022년에 발명가는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발명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두 개의 나라에서 지금 승인을 했어요. AI 시스템 특히 이 소유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영국과 미국과 달리 호주는 AI가 소유자가 된다. 발명가 발명 특허를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법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AI 심사위원을 우리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 AI 판사를 우리가 용인할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에스토니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정부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판사를 위한 백로그를 판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은 소송을 해요. 조그만 것들도 소송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국민들이 그냥 법원에 가서 몇십 년을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리고 이런 거 안 기다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AI 판사를 설립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7,000유로 미만, 이게 7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미만의 계약 청구, 소송, 소액 청구 분쟁은 AI 판사가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AI 시스템을 적용하여서 소액 청구를 처리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에 포함하지 않고 아주 효율적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유사하게 공동 재산 분쟁, 일정 금액 이하, 그러니까 5, 600만 원, 700만 원 이하의 자동차, 사고 청구와 같은 이런 법률 영역에서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 민사해결재판소, 이게 이제 캐나다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민사해결재판소는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AI를 그저 형태를 사용합니다.
이 콜롬비아의 민사해결재판소 CRT는 클레임하는 그 요소를 통해서 사용자를 안내하는 전문가 시스템, 고급 의사결정 트리인 솔루션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구가 있으면은 이런 여유를 평가하고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서 청구를 시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온라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내 도메인 아니면 상표 도용 이런 것들 손쉬운 것들 그죠? 는 AI가 판결을 내립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AI는 특정 부상, 특정 달러 범위에서 보상을 받는 이런 관계에 수의 판단이나 기타 데이터를 검토하고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재산 분할이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이거 전 세계 평균을 낸다고 합니다. 이제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5대5로 하는지 5대4로 하는지 5대6을 하든지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AI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분쟁이 없도록 AI가 그 시스템을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AI가 더 공정한 판사가 되어서 인간의 편견을 피할 수가 있을까? 있다라는 이야기죠. AI가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해서 인간의 편견을 극복하거나 피할 수 있다는 점은 그죠? 장점이도 아직까지 논쟁이 있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인간보다는 낫다. 편견이 적다. 또한 AI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편향되거나 부적절한 결과 또는 출력을 생성할 수 있죠.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펠리시티 벨이라는 박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특히 변호사가 AI와 인간의 의사결정의 한계와 편견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편견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예측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다. 레그 교수는 예측 분석의 주요 이점은 엄청난 양의 컴퓨팅 성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간의 두뇌가 찾을 수 없는 상관관계를 AI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편향되어 있으면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당연하게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판사도 불완전한 정보와 알려지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결정에 대한 이유 제공 포함 공개, 정의, 절차적 공정성 같은 이런 보호, 의사결정, 투명성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전과 비판을 허용하고 AI를 점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최대의 그죠? 관건이다. AI가 법정에서 더 큰 역할을 맡는 데 따른 위험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AI가 법정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려를 하고요. 하지만 이 정의라든가 공정성, 절차적인 공정성, 공정성의 정의 기본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있다. AI의 블랙박스 형태는 이러한 핵심 문제를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 시스템에서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AI의 윤리에 대한 논쟁도 있어요. 그러나 사법 시스템에서 AI 활용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제 AI 시스템, 사법 시스템에서만은 AI 활용을 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법안에다가 너무 많은 그저 데이터를 써야지 정확하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할 수 없다면 사용할 수 없다. 테스트를 하죠. 지금 많은 테스트를 해서 나온 겁니다.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을 주장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비용과 지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의의 핵심 요구 사항을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 벨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AI를 사용하는 것이 법정 소송 전 상황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AI를 이미 사용을 해서 더욱더 판결을 공정하게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법원에 오기 전에 사건을 분류하기 위해서 일종의 AI 심사를 거쳐야 한다면 AI가 성공 가능성을 평가해주고 예측을 해줍니다. 자,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내가 법정에 가서 고발하거나 고소를 했을 때 내가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성공 가능성을 미리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법정 업무량을 관리하는 적절한 방법이 바로 AI를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사법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대한 이런 결정이 잘 내려져야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가까운 장래에 AI 심사위원, AI 지금 판사를 볼 수 있나? 소액 청구 문제에서는 이미 AI가 판사다. 인간 판사보다 훨씬 더 그죠? 복잡한 것을 잘 처리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법 재량의 일부 요소와 관련된 문제의 경우에 자동화는 여전히 어렵지만은 판사는 또한 AI 없는 광범위한 책임의 메커니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판사는 AI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에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이런 감성적인 지능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현재 법률이 영어로 많이 작성되어 있는데 일부 법률은요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법률 질문에 AI 시스템이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쉽죠. 영어로 물어서 영어로 법률적인 답을 하는 건 쉬운데 그게 뭐 아랍어라든가 뭐 여러 나라 언어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컴퓨터 코드로 작성된 규칙으로 시작하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AI에서 판사라는 직위는 아직 실행 가능하지만 기술이 아직 좀 모자랄 수가 있고요. 법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고 그죠? 뭐 10년 법원에 무슨 절차를 10년 동안 법원에 돌아다니면서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봤는데 그거보다 이게 한 30분 안에 해결이 되는 전체 다 합쳐가지고 38일 안에 지금 중국에서는 모든 그죠 이 AI 인공지능 또는 뭐 이거를 인터넷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온라인 법원에서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시간을 굉장히 짧게 지금 줄여주는 거죠. 한 달 안에 거의 해결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지원하여서 판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기 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네트 모세스 교수는 AI는 예를 들어 부상과 관련된 비용이나 잃어버린 기회의 가치를 추정하는 예측 모델을 통합하여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평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잃어버린 그저 기회, 가치는 얼마나 되고, 3년 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자기 일했을 때 벌었을 가치를 추정해주고, 이런 예측 모델은 AI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술은 또한 당사자가 법원 양식을 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협상이나 중재를 또 제안할 수도 있어요. 해결 옵션을 평가하거나 다른 옵션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고 판사는 중요한 경우에 그죠 여러 가지 시간을 줄이고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레우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더욱 발전하고 비즈니스 사례에 누군가의 제품 비용이 그죠 누군가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을 심사하고 결과를 제안하고 유사한 선례를 전 세계를 통합을 해서 이러이러한 교통사고였을 때는 A가 B에게 얼마를 그죠 평균적으로 15억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나라도 다 해봤더니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 300만 원을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더 좋은 판결을 내리거나 할 수 없게 합니다. 미래의 AI 판사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베네트 교수가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판단과 예측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AI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것은 판사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하고 판사에게 제안하는 것도 AI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판사의 보조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는 판사보다 더 좋은 그죠 의결을 할 수 있고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을 때 우크라이나처럼 이제 사법부에 사람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AI가 한다. 제가 사탄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검찰이 크고 사법부가 큰 곳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저희 남편의 사촌입니다. 미시간주의 마지막에 프로시큐터 제너럴이 됐어요. 그게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검소하게 살고요. 돈도 얼마 벌지 못하고요. 자기 이름이 나온 어떤 그런 게 나오면 5단 기사 조그맣게 하나 나와요. 그죠? 1년에 한두 번 나와요. 그거 막 잘라가지고 가족들에게 다 보냅니다. 내가 신문에 났어. 어떻게 지금 한국처럼 그죠? 하루 종일 검사가 한국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뉴스에 나오는지 외국 사람들은 저희 남편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무튼 검찰이 너무너무 파워풀하다. 한국은 이게 완전히 정말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심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AI를 데리고 와서 사법부를 그 AI의 공정성, 신뢰도, 그죠? 정말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누구나 보면은 이 사건은 이 사람이 잘못했어 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데 엉뚱하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그 교수와 벨 박사가 이렇게 AI 법조계에서 다양한 이런 것을 했고 2021년에 로 소사이어티에서 그죠 컨퍼런스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AI가 변호사를 판사를 대체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AI가 판사와 검사와 판검사와 변호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것이 미래 예측입니다. 앞으로 이 미래 예측을 알고 여러분 손자 손녀를 법대 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성공할 것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